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여러분 저 겨울철에 운전 조심하시고 제가 네. 이제 교통사고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가지고 추돌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추돌 사고라고 하면은 왠지 좀 걱정이 좀 한결 덜해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여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추돌 사고. 이 추돌 사고도 만만치 않은 게 충돌 사고 때는 적어도 저 차가 날 덮친다는 마음의 각오라도 단 몇 초라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꽝 하고 박으니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등이랑 목 같은 데는 괜찮으세요?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네. 합의 보시죠 전화가 오면은 그 순간부터 아파요. 저도 한번 주차장에서 박았는데 어이구. 너무 세게 밟아서 그쪽에서 제가 한 열흘 정도 등이 벌어질 만큼 아프더라고요. 자고 일어날수록.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나이롱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해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학생이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초짜고 꽝 하고 박아서 목을 들어서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은 고수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꾀병이라고 하면 여기가 아프다고 해라. 저 이사장님하고의 두 분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사소한 병마와 네. 이런 사고 등을 그렇지. 추종자들은 아이. 하나님이 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수무강하시고 장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두 분은. 아니 뒷차가 과실 100%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시나? 천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뒷차가 네. 책임 100%니까 하나님 심판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감기만 걸려도 좋아한다는 감기도 소문이. 잘 안 걸려. 코로나도 한 번 걸렸다 말았어. 네. 그래요. 코로나 때도 별로 증상이 없으셨다고. 아까 하루 이틀 근육통 왔다가 그 다음부터 멀쩡했어요. 예, 그래요. 너희들보다 오래 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목사님 저희 이번 주에 사진 주고받으면서 많이 웃었잖아요. 예, 너무 재밌는 소식 네. 그리고 개망신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 두 분이 김기현 의원은 장로님이시고 네. 또 윤상현 의원은 이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이 감리교에는 남자 권사도 있어요. 네네. 기장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그 장로님께서 지난 1월 27일 이제 페이스북에 그 선수인 김연경 선수 그리고 네. 남진 씨 가수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게시하면서 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씨와 남진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진 씨하고 김연경 선수가 김기현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말에 식으로 올린 따르면 거죠. 예, 꽃다발을 준비해서 갖고 왔다고 했으니까 응원해주기 위해서. 그럼 보통 아주 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예, 보통 다른 사람들이 네. 보면은 원래 좀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닌가. 네. 그리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전달해줄 정도면은 지지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김연경 남진 이 씨가 이제 꽃다발을 준비한 게 아니라 김기현 의원 측에서 꽃다발을 준비했고 네.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네. 합니다. 장로님께서 예. 거짓말을 너무 잘하세요. 불화를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 이 남진 씨랑 김연경 씨가 구례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 예.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국가대표는 저 두 분은 거의 국가대표급이잖아요. 그럼요. 저분들은 국가대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정치계에서. 예. 그랬더니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를 했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초면과 구면이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예, 그래서 남진 씨 측에서 네.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김연경 씨는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네. 보름 전에 약속을 해서 지인 7, 8명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2, 3분가량 잠깐 만나서 네. 인사말 나눴고 사진 찍었을 뿐이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네.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내가 이제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렇지. 왜냐면 저 예. 호남이니까. 예. 아니 네가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지지 예. 선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 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 측도 가수 남진 씨와 입장이 같다. 네. 당일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김기현 의원 만나서 사진 찍었다. 꽃다발도 내가 준비한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네. 윤상현 의원이 권사님께서. 예, 권사님께서 네. 김기현 의원을 비판하면서 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로 저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이게 진짜다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 러브샷. 네. 예. 아니, 그래서 권사가 술을 마셔. 그게 이상하네 기본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 사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진 씨와 그 윤상현 의원이 인증샷을 공개하면서 네. 김기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1일에 페이스북에 또 저 사진을 올렸어요.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보여주세요. 사진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하고 있는 사진이요. 러브샷 하는 사진. 예, 러브샷 사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형님이다. 예.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 예. 같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진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남진 형님과 찍은 사진이다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남진 측에서 또 해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아무 상관없다. 아는 사이가 예. 아니다.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다. 친한 후배가 부른 자리일 뿐이고 통화해 본 적도 없다. 얼굴만 알지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 혼자 좋아했구만. 저기 예. 윤상현이. 아이고. 혼자 러브샷 하고. 예, 제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예, 장로님, 권사님께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시면 주님도 두 분을 모르신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나는 네가 못 도무지 알겠다. 도무지 누군지 이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아 하면서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김기현 의원까지는 요새 많이 좀 그 입지가 정말 지금 밀어주는 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맞상대가 안철수고 안철수 나름대로 셀럽 아니겠습니까? 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만은 자기는 지금 인지도도 떨어지고 안철수가 또 급부상하니까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상으로 밀리고 있고 어떻게든 좀 다른 사람의 유명세라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저 지지율 상승을 꾀해보겠다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뭐 이해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 이게 진짜다 하고 올린 사진마저도 난 너 누군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제 얼굴이 더 그 큰 이거를 겁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평이 이겁니다. 아, 국민의힘 의원 정도 되려면 이 정도의 뻥카, 이 정도의 구라는 그냥 일반 수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니 두꺼워야. 이거는 그냥 조금만 있으면 뽀록날 거짓말 아닙니까? 얼마나 그 철면피를 써야 이 정도의 거짓말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만약에 남진 씨 측에서 해명을 안 했으면 이거 다 그냥 진짜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진짜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보도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 사진만 보고 그렇죠. 또 정말로 친분이 있는 줄 알고 또 적지 않은 수가 또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언플하는 거 거짓말의 클래스가 아, 국민의힘 정도 의원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의 멘탈을 지니고 거짓말을 해줘야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 평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또 정치적 맥락이 있는데 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진 논란이 수도권에서 특히 이 중도층, 예. 중도층에 굉장히 파장이 크더라고요. 뭐
뭐 그냥 유명인하고 사진 찍은 거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정치인들이 좀 뻥카 치는 게 뭐 어떤가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와 달라요. 밑바닥에서는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김연경 선수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 지금 그렇지. 젊은 세대 친구들한테 김연경 선수는 이제 식빵 언니로 유명해서 네. 쿨하디 쿨한 사람인데 네. 이 언니를 정치계로 이렇게 이용했다? 네. 요새 젊은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이 네. 야 김기현이 당대표 되면은 김기현 앞세워서 수도권 유세를 다녀야 되는데 선거 다 망하겠다. 지금 이 구도도 지금 망하는 구도인데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더 망한다. 그래서 지금 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지지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쪽은 굉장히 비상이고 그래서 또 변희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회를 강신업이 노리고 대반전을 꾀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 나탄 시에 네. 그 안철수 의원을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강신업 씨가. 자, 아주 재미있는 판도가 됐습니다. 예. 일단 이 정부에서는 모두 다 고발을 하고 옵니다. 예. 예. 아무나 고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강신업한테. 셀럽이어야. 저도 고발당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셀럽 인증.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김기현 와. 내가 사진 찍어줄게.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예. 또 우리 평화나무에서 또 천공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또 난리가 났었어요. 국방부에 방문했었다고요. 예, 국방부 방문했다는 의혹이 네. 또 이번 한 주간 이슈가 됐고 그리고 저희 평화나무에서는 네. 그 언론센터에서 천공과 아주 정광훈은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샅샅이 네. 털듯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천공 정법 강의를 통해서 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는 참 기가 막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천공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천공의 발언들이 네. 그래선 안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 지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렇죠.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대선 출마를 자기가 권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해외 순방 그렇죠. 예. 일정을 바꾸고 그리고 영국 갔더니 조문은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대응이라든지 또 화물연대 파업 대응 보면은 다 천공의 그림자가 보여요. 노동에 예. 대한 인식이나 예. 어떤 그 모든 그 사고가 둘이 상당히 비슷하다. 구사하는 언어의 어휘수도 비슷하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분 그 천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천공의 어떤 지침, 이것을 지금 윤석열이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 의혹.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대통령 관저가 가기로 한 것도 이제 엎은 거 아니냐. 예. 천공이 엎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동안은 이제 말하자면은 김종대 전 의원이 예. 네. 누구한테 들은 걸 또 들어서 증언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누군가에게 들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드러났어요. 거죠. 바로 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당시 그러니까 이제 올이 아니죠. 작년 4월에 천공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또 국민의힘 아무개 의원과 같이 육참총장 공관에 갔고 예. 그걸 보더니 딴 데로 옮겨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화장실에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그 들은 내용을 기록한 일지가 2022년 4월에 기록된 일지가 아직 보관돼 있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예. 이 내용이 2월 3일 이제 네. 출간될 이 부승찬 대변인의 저서인 권력과 안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출간되네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를 당시에 그 차가 이제
국방부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검문 같은 걸 하잖아요. 국방부 육참총장이죠. 그렇죠. 육참총장 공관도 국방부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확인했던 그뭐 부사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을 텐데 지금 당시 공관을 관리했던 부사관이 다른 부대로 전출된 상황이다. 현재 그 군에 있어요. 예. 현재 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난 그런 보고를 했다라고 밝히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렇죠. 자기 직을 걸어야 되는데 어쩌면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인지도 모른데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러할 수 있는가. 또 남영신 육참총장 지낸 그분도 그 지금 뭐 확인을 안 해줘요. 사실은 그렇죠. 부인하는 것도 네.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반신반의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비주얼이 이제 긴 수염하고 도포자락 휘날리고 다니는데 눈에 안 띌 수 천공이 있나. 사람들 눈에 쉽게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 전 총장이 이 공간 담당 부사관이 무슨 의도로 자기한테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인데 허위 보고를 하겠느냐라고 해서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군 지휘 보고 체계를 감안할 때 이 두 사람이 소설을 쓸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걸 언론에 좀 알려달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읽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론에 알려야 하냐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은데 현역인 부사관이 좀 걱정이다.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이 국정 운영 전반에 천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게 아주 강력하게. 이거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 예. 아니 천공이 여기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육참총장 공관을 왜 천공이 누구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그렇죠. 그것도 저 천공이 탄차 저거는 그냥 통과시키라고 기록하지 말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들도 알고 있는 거야. 천공이 여기 저 육참총장 공관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를 또 공관 입지 관사 입지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이 보니까 천공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천공 나올 겁니다.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천공이 또 나가겠다고 하면 말릴 수도 없어요. 지금 누구도 윤석열이나 뭐 천공이나 김건희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나저나 너무 믿음의 분량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물 크기를 보니까. 예. 저희 이사장님 물통하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크기가 이게 정말 참 믿음의 예. 분량이 너무 적으세요. 요새 좀 그 목 타는 일이 많으셔서 네. 예, 좀 대량의 물을 2리터가 아니면 섭취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때는 그래도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라도 했잖아요.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고. 근데 이 정부는 그렇게 숨기는 눈치도 아니고 드러나도 지금은 네. 숨기는 상황이죠.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거짓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뭐 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상 규명이 필요해요. 일단 이 정권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진실은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 얼마든지 뻥을 쳐도 된다. 검사 출신들이라 그렇죠. 그런 것 증거는 같습니다. 자기들이 예. 원하는 것만 내밀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 증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진실을 가공할. 하태경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김용현 처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가 뭐 휴대전화고 뭐 다 증거를 낼 수 있다. CCTV고 증거를 낼 수 있다. 일단 CCTV가 남아있는지 의문이에요. CCTV는 보관 기한이 30일입니다. 네,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6개월 이상 가는 게 없죠. 따로 보관을 하겠다. 그리고 게다가 휴대전화는 지 거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남의 거 가져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증거로 내민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의 것을 공개했잖아요. 네. 정작 중요한 시기 것은 공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는 안 돼요. 이건 뭐 그 진짜 저들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은 특검으로 가야죠.
특검이 답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난해 12월에 네. 김종대 그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한다고 해서 그 육군 측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발끈해가지고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김종대 의원을.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천공이 여기 개입돼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려면 모든 국방과 경호에 대한 기반 시설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조 단위의 금액이 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또 그것도 그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공을 저희가 평화나무가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용산으로 옮기면 좋다는 발언을 천공이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무속적인 느낌들이 자꾸 드는 게 뭐냐면 청와대에 귀신들이 많다. 네.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많다. 그래서 개방할 때도 한참 있다가라고. 예. 그런 근데 얘기 개방할 때 있었죠. 또 사람들한테 그게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숭아. 예. 복숭아 네, 그 나무가 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뭐 살구다 매화다 얘가 있는데 복숭아로 보여져요. 네, 귀신을 근데 쫓는다는. 네. 국내 무속인들 사실 이건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복숭아는 그냥 귀신 쫓는 나무예요. 예.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무속인들이 보면 이거는 그냥 무속인이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천공의 발언을 보면 용산에 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이 여의주를 갖고 있는데 그 여의주가 또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법하면은 아주 단순히 그냥 뇌피셜로 판검사, 변호사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용은 뭐냐? 용처럼 큰 위치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검사 출신으로 법을 갖고 들어갔다. 이게 아다리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마다 샅샅이 천공을 모니터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자, 이 천공의 그 최근 발언, 그 평화나무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천공 발언, 뭐가 있어요, 목사님? 예, 이번 주에는 지난 1월 28일 날 정법 강의에서 이번에는 또 기부 문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공 이분이 계속 하는 발언을 보면 되게 이게 레파토리가 유사하고 그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기부 못해서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공동체 개념을 무시하고 모든 사안을 개인 간의 경쟁으로 환원시키는 이제 천공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발언들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 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독을 만들 수도 있다. 까딱하면 우리가 등신된다. 기부하고 등신이 돼. 성대묘사가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죠. 기부를 하는 바람에 세상은 계속 더 나아지는데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기부 행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나아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안 될 때는 빨리 깨져버려야 되는데 기부 문화가 많으면 이 기부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의존하게 돼 있다. 기부를 많이 안 하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어려운 사람들이 기부를 안 받으면 스스로 이제 자생을 노력한다는 주장이죠. 즉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살면 의지 박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렇게 거예요. 거지근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기부를 계속 해주면 그냥 배 퉁퉁거리게 만들어주면 저 사람들 개돼지 된다. 노력하는 자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감히 이야기하자면 기부하는 일정 금액의 70%를 하지 마. 30% 정도만 기부해라. 현재 어려워졌으니까 조금 어려운 이들이 조금씩 목이라도 축이게 하면서 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겪는 아픔은 똑같다.
함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게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개소리가 예. 이런 개소리를 돈 내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개인의 탓으로, 개인의 능력 탓으로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야. 그런데 분명히 이 구조에서는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발언뿐만이 아니라 무슨 자기가 이 신통방통한 네.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경선 때 유승민 네. 의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했죠. 강의 들어봤느냐.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죠. 라고 윤석열 당시 그 후보가 발언을 두둔했죠. 했었죠. 예. 그러더니 천공 유튜브 강의 예. 알람, 좋아요, 구독하기 하라.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거의 그 분위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조심하셔야 되면 강신업이 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천공의 이 발언 보면서 저는 가장 그 천공 발언 중에서 눈여겨 보게 된 게 그 이런 가난뿐만 아니라 네. 고난도 혐오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값진 고난이 있잖아요. 값진 희생이 있는 건데 예수님의 고난을 그 비하하는 거 봐봐요. 고난은 회피하지 왜 그거를 고난을 앉아서 다 당하냐. 이래서 예수님을 비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고생해본 삶을 살아봤는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점들을 겪어봤는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 그 솔직히 지금 그 본인도 어떻게 보면 기부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는데 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면서 그 헛소리를 네. 하면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참 그 돈이 정말 많은 분들의 피땀 어린 그런 그렇죠. 돈일 텐데 지각 없는 분들의 피땀 어린 돈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그 천공의 강연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천공의 강연 말씀드린 대로 가난과 고난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이거 보면서 우리 사회가 결국 그렇게 천민자본주의 그리고 또 희생과 고난과 가치가 없는 그런 부유, 안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은 과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정말 우리가 스승이다라고 불릴 만한 분들은 맹자, 공자, 예수 이런 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존재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고난을 피해라, 어려움은 네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다. 정말 큰 선생들과는 완전 거리가 먼 메시지죠. 이게 전광훈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보세요. 전광훈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이제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 레퍼토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자기가 네. 뭐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 과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 가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헌신과 또 진정한 희생의 그 본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의 얘기를 돈 주고 듣고 그리고 또 이 천공과 같은 유사한 사람들 뭐 사이비 종교나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엘리트층들 인텔리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적잖아요. 예. 교수 뭐 예. 이런 사람들도 근데 그게 있고.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 지인분 중에 이제 법조계 기자님들도 계시고 좀 그 판검사들을 네.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만난 분들께서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윗세대들이니까 사법고시 세대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만 몰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물정을. 인문교양학적 지식이 의외로 우리는 흔히 인텔리 그룹들 또 이제 법조인들, 판검사들, 변호사들 하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수능을 잘 보고 그 세계에서 요쪽만 세계에서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렇죠. 국영수 잘하는 공부 기술자들이야. 맞습니다. 공부 기술자들. 시험 잘 예. 보는 예, 시험 예. 기술자들.
공직자들. 그래서 제가 경악스러운 게 뭐였냐면 의외로 이 검사들이 물론 제가 검찰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님들 중에 훌륭하신 비하를 분들도 해도 돼요. 그놈들은. 분들도 많은데 네. 이분들은 사법 시험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다 인생을 걸고 이제 검사가 됐는데 그럼 이거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검사님들이 종교나 미신에 대한 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검사님들 중에 점집을 찾으시거나 무속인들을 의존하고 네. 그리고 또 신우에도 그에 못지않게 예, 크게 돼 있는데 이런 심리적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그런 어떤 의존하는 대상한테 한번 매이면은 진짜 맹신하듯이 아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제가 또 만나본 이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뜨악했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인문소양학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요 제 경제학자 중에 전태일을 모르는 사람을 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검사님들 중에 네. 예전에 과거사 이런 사건을 맡고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장준하를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근현대사 사건을 본인들이 담당을 해서 맡고 우리 사회적 노동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의식을 갖고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게 단순히 무짜리듯이 도식화된 사건이 아니라 불법의 유무가 아니라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연과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재벌들의 어떤 로비나 정관계, 전관예우 같은 네.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맡아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니 사건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총장까지 돼서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됐으니 이 천공의 그림자가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이런 무속 의혹 논란이 연일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뭐 투표도 잘해야 되겠지만 검사님들께서 그리고 또 이런 자신의 어떤 사회적 공익과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소양을 겸해서 반드시 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이 최소한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최소한의 영역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법일 뿐이고 더 큰 맥락에서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본인이 최소한만 알고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걸 너무 네. 당연시하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 전태일 모르는 사람, 검사 중에 장준하 모르는 사람, 근데 말이죠 목사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 미국에 계신 분도 띵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미국 가가지고 2월 13일에 온다는 얘기 있어요. 2월 14일에 그 재판 선고가 나거든요. 네. 징역 4년 구형된 거. 어떻게 날지 기대가 자칫하면 되네요. 법정 구속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 재판 하루 앞두고 도주한 게 아닌가라는 이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13일에 들어오는지 일단 지켜를 봐야겠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돈 걷고 다니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내가 한민족 교민청 만들 테니까 여기 가입해서 돈 내라. 내가 이거 지금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순방을 다니는 거다라고 막 밝혔는데요. 내가 일단 200석 국회의원 200석 내가 만들면 내가 만들 수 있고 일단 이거 200석 만들면은 이 모든 주사파를 다 청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억 자금을 마련해서 미국 정계와 언론계 등에 내가 로비를 하겠다. 미국에는 로비하는 법이 있고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려면 너희들이 돈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한 번에 사자 느낌 안 드십니까? 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얼마 내라. 이거 한 번에 사자 느낌 안 드세요?
여기 자꾸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이 국회 200석의 땅은 하나님이다. 뭐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 200석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그 교포 사회가 얼마나 그 보수적이고 보수적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고가 70년? 심하게는 네. 박정희 때 멈춰져 있다는 말까지 그때 이민 가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정광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200석만 가지면 빨갱이들 싹쓸이 할 수 있다. 주사파 청소할 수 있다. 막 이런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은 내가 만들 테니까 교민들은 교민청에 가입해라. 한 달에 10불씩 내면 그 돈으로 미국 정계 언론계 로비해서 빨갱이 청소해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교민청장은 자기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저 200석 만드는 건 나 아니면 불가능하고. 아니 그리고 그 저기서 열광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70년대 8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국적이 그쪽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죠. 교민청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국민 재외 국민을 상대로 한 그 관청인 것 같진 않고요. 지가 뭐 어떻게 여기 하겠다. 아 근데 게다가 그 변희재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변희재 씨가 한번 이제 같이 동역하는 황 의원 대표라고 있는데 이제 그 태블릿 PC 건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네. 이제 황 의원 대표도 구속될 상황에 놓이니까 정광훈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 미국에 좀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했더니 정광훈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랬다는 거야. 아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를 통으로 렌탈해 줄 테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펜션입니까? 콘도예요? 통으로 렌탈을 어떻게 해 그게? 도피성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1987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명동 성당은 그 바티칸 관할이라 못 들어가는데 거기 나오는 그 장면에 교회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향린교회 다른 모티브로 이름으로 했죠. 나갔죠. 네. 거기 그냥 들어와가지고 개 막다 끌듯이 끌어. 잡고 들어갑니다. 교회는 조금 이게 공권력이 만만히 보는 게 있어요. 아 미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예. 우리 지금 교민청만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또 하는 이 한국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예수상을 건립하겠다. 그것도 137m짜리 예수상을 짓겠다면서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도대체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 예수상 건립한다라고 하면서 홍보하고 막 기념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 솟은 예수상 앞으로 성경 속 방주가 실제 크기로 전시돼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천안의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의 예상도입니다. 약 9만 평 규모의 테마파크에는 92m 높이 예수상과 예수의 무덤, 또 성경 속의 기적들을 전시한 성서 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가 면접하고 나온 거는 틀려요. 뭐 낙불당, 봉안당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자체가 없어요. 저희하고. 거대한 예수상을 만들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작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기독교 정신 배반하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헌금 낭비 사기 행각 초대형 예수상 설립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출근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만큼 굉장히 트라우마 많은 사회였습니다.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참 이게 제가 황학구 그 양반 말에 또 기함을 했습니다. 그 예수상을 짓고 뭐 무슨 시설을 만들면 거기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게 지금 이 구약 시대가 끝난 지 언젠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여기가? 뭔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셨는데. 그렇지. 네. 예, 맞아요. 예.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건 기독교 그냥 기본적인 우상 숭배 절할 것들을 만들려고 섬기지 말아라 예. 했던 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미 그 십계명에서 네. 어떠한 형상도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상이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르헨티나인가요? 브라질인가? 리우. 브라질이죠. 예. 리우잔을. 예.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710m 되는 예수상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기념으로 100주년 됐을 때 세웠다고 해요. 네. 그걸 따라한 것 같아요. 137주년을 맞이해서 137m의 예수상을 짓겠다. 그때 왜 천안에다 지어요? 왜 천안에다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주님을 귀한 데 모셔야지 기왕이면. 예수님이 모시려면 귀한 데 모셔야지 왜 그 천안에다 모셔. 예. 그리고 이건 뭐 돈벌이에요, 돈벌이. 뭐 한 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상을 짓고자 하는 욕망은요, 전광훈이 기독청 만들겠다는 욕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민청, 기독청, 예수상 아주 세 박자가 아주 그냥. 이게 교황청을 아마 빗댄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런 구상이 가능한 건요. 예. 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납죽납죽 그냥 엎드리고 돈 바치는 이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혹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아까 본 얼굴이 또 등장했다고 해요. 예, 윤상현 의원이죠. 윤상현 윤건사. 네, 인천 윤건사님 오셔서 감리교회. 예. 뭐라고 하셨나요? 작년 12월에 또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저희가 그 2월 1일 날 그 중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예수상에 대한 사기 행각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이 황 장로라는 분이 그 천안 한국기독교기념관을 1조 8천 원대의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137m 네. 센치가 아니라 미터의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거기 귀퉁이에다가 또 사찰을 짓겠다고 장로님께서. 예. 근데 무슨 사찰 소리야, 그건 또 무슨 사찰? 예.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한다는 건가요? 이거 이슬람 사원도 짓겠네. 잘하면은. 예,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이 조성 자체가 불가한 게 천안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도 않았고요.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을 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여러 세 소송 중에 있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예, 송치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이 장로 이 사람이 그 귀퉁이에다가 사찰을 짓겠다고 하면서 또 이 허가증까지 또 그 제출해 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뭔지, 예. 아니
예수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상을 짓는데 그 귀퉁이에다가 또 불교 사찰을 짓는데 딱 봐도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 중간 영상에서 보신 게 2021년 CBS 보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작년에 착공 감사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허가도 안 나고 예. 이 천안시에서는 뭐 각종 편의 시설 핑계 대면서 부지 뭐 확보했다 뭐 그러면서 여기에 속지 말아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사기 행각에 주의를 당부했다라는 그렇죠. 기사도 봤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일단 이 사기 행각도 사기 행각인데 네.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이 착공 감사 예배 착공이 말이야 인허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착공이란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항상 보십시오. 국회의원 대동하고 예? 한교연 대한민국 개신교계를 대변한다는 한교연의 예? 회장하고 대표자들하고 관계자들 목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설교 맡고 기도 맡고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광고 홍보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뭐 문제 없는 거구나. 국회의원도 왔대. 예, 국회의원도 왔대. 한교연 뭐 예? 목사님들이 왔대라고 하니까 전혀 문제 없이 보이게 하는 하나의 이게 연막 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그런 거에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윤상현이가 한 말이 이래요.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은 한국 교회의 최대 염원이자 천만 기독교인들의 소망. 누가 염원을 했어? 예수상 짓자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소망? 뭐 누가 소망했는데? 예수 조형물 착공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이 우상 숭배라는 걸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권사가 됩니까? 하긴 그 교회가 뭐 제가 봤을 때 좀 정상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세습한 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 목사님들이 소위 한국 교회 보수 목사님들, 한국 개신교계 기관을 대표한다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바람각이 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어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산에 중내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1조 8조 원 부지를 조성해서 예수상을 짓겠다라고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홍보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137년을 기념하려면 예수상을 137m짜리를 지을 게 아니라 더 이럴 때일수록 난방비도 못 내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내앉고 목숨을 끊고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좀 더 교회가 교회 배를 채우고 이걸 무슨 관광 사업을 한다고 여기다 돈을 퍼부을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다가 이런 헌금을 써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예수상 짓겠다는 그 퍽이나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부에서 이렇게 가스비가 올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한테만 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가장 타격이 큰 분들은 또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분들은 이 전 부치는 가게는 2배, 3배의 가스비가 나왔다고 해요. 지난 추석 때. 그렇지. 맞아요. 가스비를만 쓰는 것도 예. 이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촉이 없어요. 야, 우리가 이거 하면 욕 먹겠구나. 요 타이밍에 이거 홍보하고 이 사업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대내적으로 표명하면 우리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규탄 받고 욕 먹겠구나. 제가 볼 때는 라는 정서가 없습니다. 타겟이 다른 네. 거예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헌금할 분들만 타겟으로 잡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이런 일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이런 데 지갑을 열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진짜 귀한 헌금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깨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헛발질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고. 예. 네, 계속 아이고, 이런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는데 왜 137m를 그렇죠. 쌓으려고 합니까? 또 이 말 잘못하면 또 137m 지하를 팔 인간들이에요. 지하를 팔 테니까. 어쨌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아주 후려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네. 성전 팔아서 예. 더 이상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분들 없었어요. 이런 거죠. 이제 천안 고속도로 지나갈 때 137m 예수님 그 상을 보고 와 예수님 상이다. 다들 한마디씩 하게끔.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죠. 그렇죠.
비기독교인들 보라고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선교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그거를 요즘 같은 시대 비기독교인 분들이 반감 같죠. 그걸 딱 보면 와 멋있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개독 새끼들 저기다 돈 갖고 또 흥글 갖다 뻘짓했네 이렇게 그렇죠. 욕부터 나옵니다. 옛날에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모두가 힘들게 살 때 교회당이 멋있으면은 뭐 이제 교회당에 대해서 선망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엔 비난을 욕먹죠. 받습니다. 돌 맞아요. 만약에 예. 토끼가 137m짜리가 있다고 하면 내려서 사진이라도 찍는데 그렇지. 예수상이 137m짜리가 있다고 하면 비켜가요. 네, 그렇지. 비켜갑니다. 감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현장에서 네. 그 교회 그 기독교가 어떤 그런 이 깊이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됐는지를 모르는 놈들이 그냥 지각 없는 교인들이 그냥 뭐 하자 그러면 막 돈 내고 막 희생하고 그거 보고 야 또 뭘로 또 한번 후려칠까 이궁리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인간 보니까 또 무슨 뭐 저것도 한다면서요? 뭐 K-팝 무슨 센터 만들고 교육장을 운영하고 K 복합 문화. 원래 실체가 봉안당이거든요. 메모리얼 그래요? 파크인데 이제 그게 실은 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건 꼴당. 너무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뭐 K-팝이나 기독교 테마 파크 같은 거를 자꾸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옵션으로 기독교가 내세우는 테마파크가 거죠. 되는 거야? 예. 부활 경험관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부활 경험관. 예. 철로역전 코스도 만들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서 불거지니까 네. 그 한교영 관계자들한테 이제 기자님들이 연락을 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물으니까 난 몰랐다. 그렇게 뭐 이런 거를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고 전혀 이런 거 모르는 상황이다. 아니 모르면 왜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냔 말입니다. 그 제 예전에 얘기는. 1980년 8월에 롯데호텔 갔던 전두환 축복기도회 거기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나도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면피를 했었어요. 예. 예. 아니 가놓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 몰라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박차고 나와야지. 뭐야 그게 도대체. 예수님이 이분도 그분도 모른다고 아마 하실 걸로 자꾸 믿습니다.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별 상관 안 할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봤을 때. 저 예수님 바라보고 목회하면 그런 짓 못하죠. 그렇지. 근데 이런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이제 의미 있는 일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국정원이 경찰과 함께 민주노총 압수수색 했잖아요. 한 2주 전이었죠. 전현직 노조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시민사회 231단체에서 이 국가보안법 공안몰이 이제 칼춤을 중단해라.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공안몰이를 해서 공안 전국을 만든다면 대정부 투쟁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 4명을 상대로 지금 여기 뭐 2016년부터 19년까지 뭐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같은 데서 북한 공작원과 교류를 했다라는 혐의로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장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던가 이런 어떤 내용은 전혀 영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막 대외적으로는 뭐 네. 북한과 뭐 유관한 것처럼 이슈를 만드는 거죠. 언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막 에어매트 동원하고 사다리차 동원해서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막 대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계속 결국에는 이렇게 공안몰이 하는 게 이 정부의 무능을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아주 매섭게 지적을 했어요. 그 맥락도 있고요. 저것도 있습니다. 그 윤석열의 그 모든 행보 예컨대 이제 뭐 북한과 당장이라도 전쟁할 것처럼 확전 운운하고 전쟁 연습 운운하는 거 이거 외교 안보 국방 카테고리인 것 같죠? 아닙니다. 국내 정치용이고요. 예. 갑자기 또 이렇게 민주노총 압수수색하면서 색깔론까지 더 씌우는 거 이건 역시 국내 정치인데 그렇죠. 국내 정치 안에서도 소분류로 들어가면 당내 정치입니다. 당내 정치. 당내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을 높이면은 친윤 주자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 보세요. 뭐 별건 없으면 나중에 흐지부지 됩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 이재명 대표 터는 것도 당내 정치용이다. 당내 정치용이에요. 위해서. 당외 정치용 같은데 당내 정치용이에요. 정확하게 그 맥락을 짚으면은 지금 이 정권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휘둘리지 않아요. 예. 저는 참 여기 좀 그 합리적인 궁금증이 여기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2016년부터 2019년 이 3년 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 등과 교류를 한 혐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합하고 통신을 3년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그치. 접선한 순간 빨리 한 1년인가 증거 결정적 자료가 있으면 빨리 잡아야지. 왜 3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하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노동에 관련한 계속 이 노동을 되게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인식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 번도 그렇죠. 노동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지금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리인데 노동자 집 밟는 게 그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죠. 11월 넷째 주부터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친윤으로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는 야, 윤석열 정권이 이 노동계를 치는구나. 여기에 열광할 사람들. 그게 바로 자기들 지지층이란 말이죠.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런 용도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노동계 인사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났다. 북한 공작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북한이 우리보다도 경제가 앞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미소 양강 대립 구도 속에서 대등한 위치에 놓였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경제 규모가 4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이 지금 남한 사회를 어떻게 교란한다? 교란 당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억지로 엮는 거고 이건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둔 그런 행보기 때문에 당내 정치. 그러니까 이놈들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빨리 우리 한반도가 빨리 평화의 세기에 돌입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정말 많이 아프고 슬픕니다. 예. 지난 정부 때 그냥 그 북미 수교까지 그냥 계속해서 질주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좀 이게 우리의 한이 되고 있어요. 분단이 계속 우리의 족쇄가 돼서 계속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하고 나아가도 다시 두 걸음 끌어내리는 그런 족쇄가 되고 있어요. 네. 진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하는 그 관계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고 독립이고 또 당내 정치 측면에서 보면요. 만약에 북미 수교까지 간다. 더 이상 북미가 으르렁거리지 않고 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은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렇죠. 힘을 그냥 시체가 나가도 당선되는 그런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후보가 돌아가셨는데 당선이 됐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분단 논리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이 보십시오. 보수 정당들이 그렇게 계속 색깔론을 제기하고 안보 위협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결 논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당내 정치입니다. 당내 정치예요. 당내 정치. 국가를 바라보지 않고 당내 이익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정치. 네. 특정 정치를 위해서 제발 좀 민주노총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가장 효과가 빠르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솔직히 진짜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노조 활동이 자유롭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국가가 도대체 손에 꼽습니다. 예전에 그 용균 어머니서부터 스크린도어에서 깔려 죽고, 예? 쇳물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망하고 안전수칙 안 지키고 SPC도 얼마 전에 또 젊은 그렇죠. 분이 또 떠나가셨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노조 대표적으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밖에 없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민주당이 정권 잡았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초안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게 겨우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그나마 노동자들 편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습니까? 민주노총이 그나마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고 이것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그나마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총을 꼭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까지 꼭 한번 이렇게 자신네들 정치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엄한 종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손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매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작당짓 좀 작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좀 그냥 험한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한번 휘청하면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피해와 모든 이런 노조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장 하위 계층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네. 그런 여론 조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서로를 또 미워하게 서로 싸움을 시키잖아요. 약자끼리. 네, 약자끼리 싸움을 시키는 구도가 또 만들어지고 그 비극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이제 희망인 것은 이 종교 시민 사회에서 침묵하지 않고 271개의 단체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카이로스 시청자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네. 이야기 많이 했네요. 하여간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입춘이 이번 주에 벌써 2월 있었나 그럴 거예요. 2월이니까요. 언제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입춘이 언젠가요? 뭐 저기 달력 보면 알 것 같은데. 예, 또 곧 또 이제 우수도 있게 되고요.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민주주의의 봄도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더 인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충분히 이제 아마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이 정부로서는 4년은 잿빛이구나. 예. 대통령 갈아치우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감이 안 되는 대통령 갈아치우는 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한번 내쫓아 봤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권력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까봐 절절매는 사회,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되면 갈아치워야지. 우리가 뭐 잘 가는 식당도 마음에 안 들면은 다부터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비자 정신이 지금 상식이 됐는데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4년을 또 보내야 합니까?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4년까지 저희가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난방비 폭탄 맞고 있는데 예수상 짓고 있는 그런 목사들과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목회자분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나오셨어요? 몇 배 나오셨어? 몇 배 나오셨어요? 난방비요. 난방비 전 2배 정도 나왔어요. 2배. 저는 이제 지역 난방 쓰다가 도시가스로 와서 지금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 달에 날씨가 추워서 열심히 뗐거든요. 다음 달이 무섭습니다. 3배 올랐다는 분을 봤어요. 여현조 씨가 그런 얘기인데. 많이들 그렇게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왜냐면 할증이 붙잖아요. 조금 더 쓸 때마다. 그냥 뭐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부터는 이후부터는 확 또 비싸지고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쓰시는 분들은 3배, 4배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런 일을 잘 못하는 공공에게 철퇴를 가하는 게 선거 민주주의인데 모든 것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출발점에 진실은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나라 권력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유 참.
막 열불이 납니다. 예. 열불이 날 땐 또 물을 먹어야지. 카이로스가 여러분들께 시원한 물 한 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김디모네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과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